안녕하세요. 아르트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선은 틱장애라고 하면 많이들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틱장애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율동성 없이 반복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경우 틱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보통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8세 이전에 보통 발병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기질적으로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불안이 좀 많거나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어떤 강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좀 낮아서 아토피나 아니면 비염 아니면 호흡기 관련된 어떤 질환을 같이 경험하는 경우도 제가 좀 많이 봐서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성인 30세 전후로 해서 좀 많이 이 장애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틱장애는 음성 소리 내는 거와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음성 같은 경우 헛기침 하고 헛기침을 좀 한다던가 킁킁킁킁 거리는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 콧바람을 하고 좀 내뱉는다던가 아니면 짖는 소리를 강아지처럼 멍멍이처럼 개처럼 좀 짖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욕설을 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틱 같은 경우에는 눈을 계속 깜빡깜빡깜빡 하거나 어깨를 좀 들썩들썩 계속 하던가 머리를 흔든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틱장애가 생기는지 원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유전적인 부분은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이상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제일 큰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진단을 내리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가 음성하고 운동하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고 1년 이상이면 또레쥬르라고 또래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성이든 아니면 운동이든 1년 이상 음성이든 그 다음에 운동이든 둘 중에서 하나가 1년 이상이면 만성틱이라고 하고요. 일시적, 잠정적 틱은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음성이든 운동이든 보이는 틱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시적으로 좀 틱 증상을 보여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와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이제 한번 해보시고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안내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세 가지로 좀 진단이 나눠진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동반 질환이 같이 올 수 있어요. 동반 질환이 같이 올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제가 이제 강박적으로 좀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박장애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고요. ADHD가 틱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습 부진이나 학습 장애로 인해서 아니면 틱 증상으로 인해서 학습장애나 학습 부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제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이 좀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동반 질환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울하고 불안이 제일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단을 할 때 감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강박 증상 장애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나 자기만의 어떤 틀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틱은 어떤 규칙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조현증 중에 이제 소리 음성 틱 같은 경우에는 조현증하고 좀 구별해서 좀 이렇게 나눠 봐야 되는데 조현증 같은 경우에 짖는 어떤 행동 반영어를 쓰는데 이게 틱인지 조현증인지 좀 일반 사람들은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전문가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근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긴장을 좀 오래 하는 건데 틱장애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무정의 운동이라고 이제 느리고 불규칙적인 그런 부분인데 틱은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느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반적인 발달 장애하고 틱하고는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상극적인 운동 장애하고 틱하고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은 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불안 때문에 틱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이나 아니면 작품 활동을 통해서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는지 나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시간, 놀이가 됐든 미술 활동이 됐든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내가 관리를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상담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그런 상황에서는 집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상담도 좀 같이 진행이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 집에서 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자녀를 이해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이고 어떤 성향을 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어떤 뭐 책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 같은 전문 상담 기관에 오시는 게 아니라면 인터넷이 됐든 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아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틱 증상이나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선 무시하는 게 좀 중요해요. 아이들이 그게 엄마나 다른 누군가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지적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더 긴장해서 틱 증상을 좀 더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틱 증상을 보였을 때 무시하거나 근데 이름을 불러서 아이가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가 틱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좀 좋을지 아이하고 좀 상의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지 그런 것 좀 알아가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해보고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틱 장애를 좀 갖고 있는 어머님들이 알고 있으면 좀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틱 장애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고 리듬감 없이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좀 낸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 어떤 기질적으로 좀 본다면 좀 까다롭거나 불안이 좀 높거나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거나 아니면 면역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할 필요성을 좀 가지면서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부분을 좀 보인다고 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사고를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